무인성사주의 운명적 특징. 일간 목일간부터 수일간까지 무인성사주의 오행별 특징 및 대처법은 다음과 같다. 무인성사주 일간의 설명 및 개운법. 무인성사주는 나를 도와주는 존재를 만났을 때 보통 사람보다 기대하고 의지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독립적이고 스스로 뭐든지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다소 타인에게 차갑고 냉정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의지하고 믿는 몇 사람 외에는 차갑고 냉정하게 대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여 인복이 없다고 말한다. 인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성은 공인자격증, 자비심, 명예, 지혜 등을 뜻한다. 청한 특성은 인성이 청하면 학문이 깊고 박식하다. 윗사람을 공경하고 예에 바르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다. 각각한 사주의 특성은 인성이 태왕하고 제약, 설기가 되지 않으면 식상을 극하니 전반적으로 박복하다. 매사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재물복이 없다. 인성이신, 기신, 용신을 도와주는 신신운을 맞이하면 문서계약으로 재물이 생긴다. 윗사람의 도움이 있고 사주가 신약하면 결혼한다. 인성기신 기신 내 사주에 들어오면 해해가 되는 신신운을 맞이하면 매사일이 지연, 지체되면서 되는 일이 없다. 재물이 흩어진다. 문서계약으로 손재 재물손에 다 찼다. 편인은 학문, 지혜, 자비심을 뜻하고 육친상으로는 계모를 뜻한다. 편인은 용두사미로 하는 일이 중도에 좌절되기 쉽다. 변동이 많아 이사, 이동, 직장 이동이 많고 이혼도 많이 한다. 그러나 편인이 희신이면 명예를 얻는다. 편인이 편재에 의해 제압되면 길신과 같아 명예를 얻는다. 편인은 길신인 식신을 파극 편인도식한다. 식신이 파극되면 건강 악화, 손재 파산한다. 대운 또는 세운이 효신운, 제압, 합화되지 못한 것 이면 되는 일이 없다. 시험에도 합격하지 못하고 건강이 악화될 수 있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 그러나 희신이면 명예를 얻거나 계약으로 인하여 재물을 얻는다. 정인은 학문, 지혜, 자비심을 뜻하고 육친상으로는 정모를 뜻한다. 정인은 예에 바르고 전통을 중시하고 윗사람을 공경한다. 박식하여 학문을 좋아한다. 정인은 상관을 제압한다. 따라서 정관이 상관에 의해 파극되면 정인이 있어야 구제된다. 정인이 정제에 의해 파극되면 가정이 위태롭다. 대운, 세운이 정인운이면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다. 표창을 받거나 명예를 얻고 직장일도 잘 풀린다. 정인이 기신이면 손재하거나 명예가 손상되고 가정이 불화하다. 묵, 일간 무인성 사주에서 수수가 없을 때 목기준에서는 수가 인성인데 수의 기운이 부족한 것이다. 수가 없이 목이 화만 보는 형국으로 외향만 거칠게 거지고 실속이 없다. 수가 있어야 영양분이 되는데 그 작용을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을 내뱉기 전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할 것을 권한다. 상대방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화,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수인성이 있어야 목생화를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작용을 하지 못한다. 목일간 무인성은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어떤 일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호전을 하기 쉽다. 무슨 일이든지 직접 경험을 통해 체득해야 하기 때문에 매사 수업료를 지불하는 형국이다. 일반적으로 꾸준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익숙하지 못하다. 따라서 책보다는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배우고 성장한다. 개운법은 반신욕과 족욕을 자주 할 것을 추천한다. 본명성 기란, 방위에 강, 바다, 호수가 있는 곳을 정기적으로 가서 긍정 생각을 되새기면서 산책할 것을 권한다. 수일간 무인성, 즉 금이 없는 경우 수일간은 완전한 고립, 차단된 상태로 고독하게 된다. 학업,
인간관계에 집중력이 떨어져 깊게 들어가는 힘이 약하다. 금생수가 잘 되는 사주이면 효율성이 높아진다. 즉, 화재성을 끌어들여 금인성이 선멸되어서 수수를 만들어낸다. 금이 있어야 효율성이 높아지고 수생목하는데 시간이 단축된다. 금 이전의 화는 타오르는 팽창의 상태이기 때문에 수생목을 하기 위해서는 금으로 쓸 수 있는 화의 상태로 만드는 과정은 필수이다. 무인성은 목으로 향하는 힘 조절이 되지 않아 힘들어지면서 배짱이 강해지고 두려움이 없다. 무인성 수생목 사주는 아무런 통제 금이 없음과 없이 묻지마 직진 성향이 강해진다. 개운법은 흰 색깔 금, 백금을 장신구로 착용할 것을 추천한다. 본명성 길한 방위에 강, 바다, 호수가 있는 곳을 정기적으로 가서 긍정 생각을 되새기면서 산책할 것을 권한다. 금일간 무인성, 즉 토가 없는 경우 금일간은 토인성을 꺼린다. 토생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금이 토에 설기기를 빼앗김을 당하는 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금일간이 신강해서 토를 설기해 낼 수 있어야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만약 금일간이 약하면서 절태에 놓여있는 경우라면 주도적으로 일을 하기 어렵다. 무인성 사주는 독립하여 제멋대로 살게 된다. 단, 안정성은 보장이 없고 삶의 질 또한 보장이 안 되며 마음은 항상 불안정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 동분서주하면서 바쁘게 산다. 의지할 데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고독하고 스스로 해결해가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다. 개운법은 토가 귀신이 아닌 경우 텃밭을 주말 농장식으로 쉬는 날에 가서 정기적으로 땅을 밟고 작물을 기를 것을 추천한다. 또한 본명성 길한 방위에 명산에 등산을 하면서 긍정 생각을 되새기면서 수행하는 각오로 임할 것을 권한다. 토일간 무인성, 즉 화가 없는 경우 토일간은 화생토로 작용하면서 토질, 땅의 힘의 에너지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 만약 사주에 화가 없으면 토가 척박해진다. 화기운이 없으니 땅은 차갑고 결실을 맺기 힘들어진다. 대인관계도 내가 타인에게 베풀어도 인덕이 없어 주변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되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한다. 믿었던 사람에게도 배신감, 실망이 발생할 수 있다. 토일간 무인성 사주는 특히 남에게 베풀거나 준 것에 대하여 잊고 살아라. 토일간은 상대적으로 남에게 주면서 그것 자체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된 것이 아닌가. 인생이 마치 계산기처럼 내가 이를 주었으니 너도 이를 달라고 요구하기 쉬우니 불화,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토의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변화가 커지고 주변에 휘둘리는 현상이 생긴다. 토일간은 특히 비겁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화인성으로 신강해지는 특성이 있다. 개운법은 귀찮아도 꼭 햇빛이 좋을 때 밖에 나가서 햇살을 충분히 받으면서 활동하고 운동할 것을 추천한다. 또한 본명성 길한 방위에 명산에 등산을 하면서 긍정 생각을 되새기면서 등산할 것을 권한다. 화일간 무인성, 즉 목이 없는 경우 목생화 사주는 목인성으로 화가 계속 팽창해진다. 목에 의해 화의 빛과 화력이 조절된다. 목이 있어야 밝기, 열의 화기가 유지되는데 목이 없어서 에너지가 약해지고 줄어든다. 화는 열정, 번영, 팽창을 의미하고 이런 화를 생생하는 목이 있으면 동기부여, 의욕이 계속 커지고 유지된다. 목인성이 없으면 화기운이 소모만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빨리 없어진다. 따라서 초심을 잃고 동기부여, 의욕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인성 사주들은 본인의 한계를 잘 몰라서 어느 순간 확 나가버리면서 포기를 한다. 참다가 한 번에 확 마음이 바뀌어서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성향이 있다. 개운법은 식물을 많이 길러서 집안에 들여놓고 정성스럽게 기른다. 또한 본명성 길한 방위에 가서 산림욕, 수목원, 등산을
정기적으로 즐기면서 긍정 생각, 긍정 에너지를 되새기면서 살림욕을 할 것을 권한다.